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12년 동안 민주당이 줄곧 시장 자리를 지켜왔던 김포.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정하영 후보가 김병수 후보에게 약 7% 차이로 낙선했는데요. 김포는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진보색이 강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 배경을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자,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지방선거 모두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일단 오늘 김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김포 그간 어떤 진보의 표 성향을 보인 곳입니다. 대선에서도 물론 그랬고요. 자, 결과가 저희가 김병수 후보 지금 당선인 신분인데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고 지금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4석 가운데 3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자, 결과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허니문 기간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르는 컨벤션 효과가 선거 판도를 좌우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선 후에 3개월 만에 지방선거를 치른 데다가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도층까지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의 힘이 압승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서울 강서구라든지 인천 서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탈환에 성공했다. 지방 권력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허니문 효과가 상당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포 역시 이런 민심의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대선 표심에 대한 영향 시각에서 좀 해석을 좀 일부 해주셨는데 지금 정진욱 기자는 좀 지역적인 해석에서 좀 의견을 갖고 계시죠? 일단은 그 김포 지역에서는 이 서울에서 이제 이주하는 그 주민들이 많고 그리고 뭐 대부분적인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을 띄우고 있지만 젊은 세대 유입되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 김포 지역만큼은 교통 이슈 그리고 부동산 이슈가 가장 강력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 과연 어느 후보가 제일 먼저 표방을 했느냐 좀 표심을 자극했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 있었다 보고요. 그리고 또 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김포 지역에서만 김은혜 후보한테 뒤졌어요. 일단 김동연 지사가 김포에서는 40.67 그리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50.48을 얻어서 김은혜가 이긴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 김포공항 통폐합 관련돼서 30일 날이었죠. 지난달 30일 날 통폐합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포 쪽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반발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지금 당선이죠. 이재명 의원이 그때 당시 대선이었을 때 김포 이런 데 2, 3억 발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데다가 또 김포공항을 통합한다는 말이 하면은 거기다 신도시가 생기면 그러면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교통 정책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김포를 어쩌면 패싱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작용했을 거라 보입니다. 네. 지역별 표심을 좀 이렇게 뜯어서 보면 또 어떻게 나뉘어놨습니까?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하영 시장은 86,798표 그리고 김병수 당선인은 10만 1,566표를 했고요. 정하영 시장이 어떤 김포 의적이지 않습니까? 신도시 주변이었는데 그쪽에서도 이미 다 떴다는 것은 이미 김포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2년 후에 총선에도 이게 과연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바뀔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직 프리미엄 항상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 지난 4년 동안 사실 뭔가 성과들도 꽤 그 전 4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거든요. 이 현직 프리미엄도 이제 큰 효과가 없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하영 시장 현직 프리미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김포에서 2.8%포인트 앞섰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정 시장은 김병수 당선인을 상대로 7.6%포인트나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지난 대선에 비하면은요, 무려 13%포인트나 민심이 이동했다, 표심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격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었지만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우식 후보의 득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2% 정도 포인트를 얻었는데요. 두 자릿수 이상 정 시장과 김병수 당선인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시장으로서 이게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이죠. 앞서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교통 문제, 뭐 GTX D노선이라든지 김포 5호선 연장 문제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감이 이와 같은 표심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선거 과정에 경선도 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 후보자들을 많이 난립을 했었고 또 끝까지 조직력을 좀 결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민주당 내에서는 저번 지방선거 때처럼 신명순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리턴 매치였거든요. 정황용 후보도 그렇고 피광선 그 조성영 후보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원팀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영익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현직 부천시장과 그리고 한병환 그리고 나머지 그 후보자들이 다 같이 원팀 선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김포시는 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김주영 지금 현재 김포 갑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이 정황영 시장 이제 후보 출정식을 할 때 아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황영, 신명순 그리고 이쪽한테는 연락이 닿아서 어쨌든 이 출정식에 참석해서 어느 정도 힘을 돋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패강성 후보 같은 경우와 조은승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연락이 닿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오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원팀 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밝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팀이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인 것에다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또 이 김포공항 관련된 통폐합 관련돼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GTX-D나 김포공항선을 한다고 했지만 이 김은혜가 그때 당시에 물어봤거든요. 김동연한테 과연 이 김포공항 통폐합 이전에 대해서 김동연 지금 후보의 생각은 어떤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모호한 입장을 좀 내비면서 어느 정도 김포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제 김병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인지도 면에서 현직 시장보다 불리하다는 여론들이 있긴 있었는데 좀 인물 경쟁론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병수 당선인의 인물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홍철호 전 의원의 보좌관을 6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정책적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력, 능력은 기본적으로 잘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05년도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김포에서 국회의원 할 시절에도 이제 비서관으로 처음 김포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김포 현안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왔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도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 당선인이 정책적 능력, 역량은 뛰어날지언정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시민들로부터 선택됐다고 보기보다는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민의 힘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하영 시장의 생각보다 낮은 득표율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당선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선인들의 이제 공약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좀 대표적인 건 이제 5호선 관련 공약이었어요. 정화영 후보하고 끝까지 갈등이 있었는데 즉시 시행하겠다라는 게 좀 상징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이 건폐장 문제는 좀 후에 어차피 뒤로 갈 일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좀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김 당선인 역시 가장 1순위 강조하는 공약이 바로 김포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5호선 연장의 걸림돌이자 조건이라 할 수가 있는 지하철 간 합의라든지 노선 합의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 조건 중에서 지하철 간 합의에 방점을 두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김 당선인의 자세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폐장 이전을 7, 8년 뒤에 논의할 문제 아니냐 하고 하면서 5호선 연장과 별개로 분리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과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운영으로 인해서 연간 2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 없이 5호선을 그냥 연장 그냥 뚝딱 해주겠느냐, 그건 의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여전히 서울시계 밖에 지하철 직결 연장을 불가 원칙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건폐장 이전 문제와 관련 없이 5호선 연장을 쉽게 해줄 수 있다.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게들 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데 지금 불출마 이야기도 사실 김병수 후보는 선거 기간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5호선 착공과 관련된 일이 재임 기간 중에 시작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너무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와서 선거 유세할 때 네. 그렇게 마이크에 대고 김 당선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착공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착공 계획을 못 잡으면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거는 뭐 유세 현장에서 얘기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 협의만 이끌어내면 또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호선 연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자체 합의 그거 쉽지도 않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도 아닌 추가 검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제2공항철도 같은 경우는요, 제1차, 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을 포함이 됐었어요. 하지만은 그 내내 추진이 안 되다가 3차, 4차에서는 아예 추가 검토 사업에서 빠지는 일까지 있었던 게 바로 이 추가 검토 사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 가능성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진전할 수 없는 게 바로 추가 검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극적으로 이제 건폐장 이전과 연계해가지고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은 뭐 5호선 연장이 뭐 순풍에 돛달듯이 금방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한 것처럼 공언한 대로 4년 내에 착공 계획 세우기도 조차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4년 만에 그 계획안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그것 또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180석이나 의원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빼고 그런 부분에서 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지금 표를 이 반대쪽으로 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줬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실망감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표명했던 거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착공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김병수 후보한테 그 당선한 그날 새벽에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GTX 관련해서 김포장 연장하고 GTX 디노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당시에는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살짝 이기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곧 만나서 협약서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로 가서 김포 한강선 연장을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본 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GTX D 노선 같은 경우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연구를 한 뒤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실무적으로는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 정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역할을 다 해서 이걸 추진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화영 시장하고 그 토론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 실무적인 내용은 국장들, 그 부시장들이 할 것이고, 본인은 국토교통부 가서 설득을 하겠다, 서울시장 만나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이 정치 영역으로 하면 또 다른 불가능하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목을 걸고서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뒤로 또 얘기하겠지만 뭐 정치적 부분에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5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인데, 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인수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좀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인수위원장직을
맡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렸죠?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홍 전 의원의 의원 시절 김병수 당선인과 함께 계양기포 강원이 이루어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성사시켰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며 추진했던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마무리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업을 이제 김 당선인이 타결해서 그걸 같이 이어가게 해주게 됐죠. 그리고 홍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 준비하는 것 두 가지 모두 민선 8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기가 수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년 후에 총선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3명이 국민이 맡았고, 그리고 시의원선 7대 7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국회의원에서 총선에서 어느 정도 판은 깔아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좀 위기의 상황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총선의 의미까지 같이 연계한다면, 그러니까 김병수 총철호 전 의원이 김병수 당선인과 같이 이 정책을 쭉 추진해 가면서 이 믿음, 신뢰를 계속 보여주면서 2년 후에 총선까지 보겠다는 그런 내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통 인수위원장직이 또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편이라든가 그런 의지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수위원장의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당선인의 시정 방향과 기조, 그리고 기존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뭐 여부를 좀 살펴보고요. 또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의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와 당선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수위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서로 교감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다가 이제 당선인의 뭐 의견이라든지 방향을 전달하는 한편, 또 인수위원장은 또 보고받은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해서 당선인에게 전달,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김 당선인과 홍철호 위원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는 앞으로 보고하거나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앞으로 시정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정당이 바뀌었고 정책 변화가 대표적인 것들이 또 예고돼 있죠. 어떤 것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관광부라든가 예. 교육 같은 부분은 교육 자유특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자유특구 시범 운영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초대형 생활 인프라죠. CCP 건립 관련해서도 어쨌든 도시적으로 이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책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 시행이 공적이지 않습니까? 병원 유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예. 뭐 변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그 이어가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막 바뀌는 것은 사실 김포 시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은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는 연속성 문제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디노선 문제, 김포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또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과밀학급 문제 등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남부와 북부 간의 이제 균형 발전 문제도 그렇고요. 김병수 당선인이 젊은 패기와 역량을 가지고서 김포 시민들의 가려운 곳 당면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 있는데 교수님 지금 의회 그 지역 기초의회 구성도 이제 바뀌잖아요. 좀 이제 국민의힘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역 그 행정 구도 개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보동수는 예. 부결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 당선인이 시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얼마만큼 김 당선인이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협치를 이끌어내느냐가 앞으로의 김포시정을 이끌어가는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이후 좀 인수위의 내용을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